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환율이 1,500원을 넘네 만에 주식시장이 또 팔았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참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정말로 무서운 위기는 사실 그런 요란한 숫자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바로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율이나 주가지수 같은 이런 거시지표에만 시선을 뺏기고 있을 때 정작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는 붕괴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던 동네 단골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생가 골목에 임대문의 딱지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진짜 위기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환율 같은 지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문제인지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우리 서민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이 골목 상권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좀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던 마지막 고용 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같이 2,500명에 가까운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서민 경제의 저수지가 아예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문만 닫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가 무려 1,09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빚의 진리입니다. 빚을 진 자영업자 중 70% 이상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같은 아주 비싼 이자의 대출까지 마지막 수단으로 손을 댔다는 뜻이고요. 이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고용했던 최후의 일자리였던 거죠. 이 마지막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국가 시스템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경쟁력 없는 가게들이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냐? 고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대규모 폐업은 그런 적자 생존이 아닙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작 손님들은 지갑을 꽁꽁 닫아버렸죠. 이건 마치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는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손님들이 사라진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바로 두 번째 신호,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의 소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중산층이 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에서 빚 갚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DSR이 40%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그중 40만 원은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을 스쳐서 은행 이자랑 원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60만 원으로 한 달 살림을 다 꾸려야 하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이렇게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줄인 지출 항목이 바로 문화생활, 외식, 그리고 옷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부터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끊겨버린 소비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명품 소비는 역대 최고다. 수입자는 불티나게 팔린다더라. 그럼 경제가 나쁜 게 아닌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오히려 우리 경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K자 모양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주 비싼 것과 아주 싼 것만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허리였던 중간지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그 원인인 중산층의 소비가 멈췄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만나면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세 번째 신호,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나라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이른바 세수 펑크죠. 56조 원. 이게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금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안 거치면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눈에 띄지 않는 곳부터 돈 쓰는 걸 줄이기 시작합니다.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를 미루고요. 도로에 구멍이 파여도 그냥 놔두고요. 치안이나 소방 같은 우리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의 질을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낮추는 거죠. 거대한 기계에 기름칠을 제때 안 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 기능의 마비, 이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밤에 아이가 아픈데 동네에 문연 소아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위급한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인력이 부족해서 늦게 도착하는 상황. 이게 더 이상 영화나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괜찮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조적 위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중산층이 지갑을 닫고 국가가 수리를 포기하는 이 세 가지 신호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 우리 각자는 생존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나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개인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단단한 경제적 방어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의 거품은 과감히 걷어내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나만의 경제적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어쩌면 빚으로 겨우 연명하던 낡은 시스템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신호를 먼저 읽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질서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잡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늘 그 자리에 있던 정든 단골 가게의 간판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나요?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또 다른 위기의 징후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